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보통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외과 진료도 많이 보고 있지만 치과 진료 또한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오늘의 이제 주제를 저희가 우리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 구강 관리 이렇게 하세요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평소에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치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아 관리나 이제 구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 세균들이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논문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구강 내 세균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폐나 아니면 콩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도 이제 구강 내 세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이제 보호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나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구강 관리를 할 경우에 평균 2년 정도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그리고 보호자분들께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는 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치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예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을 1년 주기로, 혹은 치아나 치은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9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두 아시겠지만 홈케어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이들을 치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양치질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양치질을 사실은 매일같이 해주기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하루에 모든 치아들을 양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많이 싫어할 수 있고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총 2개의 치아를 양치질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1초 내지 5초 내에 끝날 거라고 애기들이 생각이 들면 좀 참고 양치질을 조금 수능을 해주는 편이고요. 만약에 한 번에 모든 치아들을 다 하게 될 경우에 5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내가 잡히면 5분 이상 붙잡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점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2개씩만 치아를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싫어하면, 이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팁인데요. 면봉 있죠. 면봉에다가 참치, 통조림이나 이런 간식들 있죠. 그런 걸 조금 묻혀서 치아 쪽에다가 잇몸 쪽에다가 면봉만으로도 이렇게 수압을 해주면, 그러니까 닦아주시면 그것도 치석이나 치태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특히 예민한 친구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양치질이나 구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객검 같은 경우에 이제 치석검이죠. 제거검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 아이들도 한 4살, 5살 이후 되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 이전까지는 권해드리긴 하지만 5살 이상부터는 보통 치아 파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상아질이나 에나멜질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래서 보통 5살 이후부터는 치과 처방식 사료라고 치석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에 먹던 처방식 사료를 변경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토핑식으로 치과 처방식 사료를 토핑식으로 올려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료도 변경 안 해도 되고 치석 관리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치질 해주실 때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굳이 꼭 치약을 안 쓰셔도 돼요.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애기들이
좀 이렇게 핥거나 아니면 뭐 혀를 계속 낼름낼름 거린다거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치약은 안 쓰셔도 되고 칫솔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이겠죠. 보통 언제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은 2살 반 때부터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2살 반 때부터 보통 구강 내 세균들이 이제 호기성 세균에서 공격적인 혐기성 세균들로 바뀌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이제 치은 쪽, 즉 잇몸 쪽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도 풍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치주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살 반부터 고양이든 강아지든 2살 반 때부터 보통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혹은 치은이 좀 안 좋은 환자들은 뭐 9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자주 애기들이 뭐 2살 반 때부터나 뭐 3살 때부터 이제 구취가 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케일링 상담차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에서 아기를 관리를 해주시는데 양치질 혹은 치과 처방식 사료 혹은 치아에 관련된 이제 영양제나 보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일 권장드리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집에서의 양치질, 두 번째는 스케일링, 그리고 동시에 잇몸 치료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애기들 이제 보조 제품이나 뭐 처방식 사료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애기들이 보통 구취를 풍기고 그리고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은 보호자분들께서 그때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정말로 아기가 밥을 못 먹는 경우에 내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아이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쪽으로 아기가 사료를 씹는다거나 아니면 먹는 경우 아니면 한쪽으로 뭔가 사료가 계속 뱉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침을 좀 흘리는 경우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침을 좀 많이 흘린다 그러면 이제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기가 만약에 밥을 좀 잘 안 먹는 경우에도 한번 검사를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가 만약에 밥을 먹고는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즉 간식 같은 부드러운 거는 먹지만 이제 딱딱한 건사료나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기가 입 주변을 이제 만지려고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만약에 잇몸이 빨개져 있고 발적이 있으면 아니면 부어 있으면 아기가 치과 치료가 필요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구강 쪽에 아기 치아 쪽에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못 해주시면 확인하기 어려워요. 보통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강조드리는 부분은 매일매일 하루에 치아 2개씩 양치질을 해주면서 우리 아이의 잇몸 상태를 보고 발적 상태도 보고 아기가 침을 흘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치질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양치질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하고 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가 스케일링 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고 그래도 잇몸이 좀 빨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보통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하고 나서도 만약에 양치질을 안 해주시면 스케일링 하기 2주 전으로 혹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양치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끝이 아니라 스케일링하고 나서 양치질 집에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혹시 뭐 그런 증상들 앞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눈밑이 부었다거나 식은땀 농량처럼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은 검사를 병원에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의 구강 관리와 이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들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